예, 북한이 한 달이 넘도록 도발을 멈추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전단체는 한미 해상훈련에 대해서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개시라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항공사령부와 항공정보단 독도방어부대를 창설하기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나오실 때마다 제가 여쭤봅니다. 자, 북한 지난달 15일인가요? 화성 12형 발사 이후, 그러니까 한 35일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무슨 별다른 도발 징후는 없는데 북한의 무슨 내부에 무슨 사정이 있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내부 사정은 예. 현재 VOA 같아서 북한 내부에 달러화 가치가 아직 안정돼 있다. 사재 현상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현재 달러를 썼다가는 문제가 생길까 봐 사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그 탈북자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양반 얘기는 장마당에서 그 장사꾼들이 물건이 안 팔려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외견상으로 굉장히 그 장마당이 안정됐다 볼지 모르지만 일단은 물건을 북한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낀다. 달러를 가지고 있고 유로화를 가지고 있고 위안화를 가지고 있다가 위기에 대응하겠다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 현재 그 북한은 현재 준전시 상태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네, 그래서 했어요. 보면은 그 군에도 원래는 실탄을 지급 잘 안 합니다. 실탄을 잘 지급 안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 경호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실탄이 분실돼서 김정은을 암살할까 봐 그 실탄 잘 안 주는데 군에도 이제 후반까지도 실탄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경찰과 정보기관에도 실탄을 다 줬다는 얘기는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후방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 정치범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그러면 사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과 저 정보기관에도 실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 사회는 현재 미국이 정말로 북한을 공격할까 봐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쪽이 도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대화를 모색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오늘인가요? 러시아에서 그 확산 그 군축 회의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 1.5 트랙으로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최선희가 또 갔어요. 자, 북미 접촉이 있을 거다. 있었다 하는 일본 보도가 있고요. 그렇다면 대화가 어느 정도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 회의 자체가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비확산 회의입니다. 그러면 최선희가 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핵을 무장한 것은 미국이 자기들을 적대하기는 하고 일단 핵으로 자기들을 공격한다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의적 조치로 핵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오히려 비확산과 반대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희가 갔다 하더라도 또 그 전직 미국의 관리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아마도 계속해서 자기 핵부의 정당성만 강조하지 핵을 포기했다는 소리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북미 간에 이렇게 대화가 진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7일이죠. 중앙당 전원회의 그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조금 분수령이 됐달까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말폭탄도 많이 날리고요.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는 좀 잠잠하다. 특히 그 시기의 무렵에. 그래서 이제 새로 임명된 인사들, 특히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랄지 그런 분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 미국의 언론인들의 그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은 내가 볼 때 연합뉴스 우리 기자님보다 훨씬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인용할 가치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언론인들의 기대사항이 희망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인사 개편이 있으니까 혹시나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직언을 내서 핵을 포기하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하면 죽죠. 죽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북한의 노동당 7기 2차 당 중앙위 전화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했습니까? 경제핵 병직 노선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우리가 핵무장 판단이 옳았다고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혼자서 핵실험 계속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결론이 이렇게 났다가 하는 것이 부담이 적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핵실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그 인사 개편이 있어가지고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인사 개편해가지고 노인네들 몇 명 제거를 하고
신진 인물들을 많이 발탁했다는 거 그거 하나, 세대 교체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김여정이 김여정. 등장한 거, 그다음에 이제 최용해가 더 권력이 강화됐다는 예, 예. 것들. 그다음에 이제 국가 보위상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 정경택이 등장했고, 그다음에 정찰총국장으로 장길성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이게 새로운 것이지 나머지는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볼 때는 김정은 마음대로 오히려 예. 하기 위해서 자기 친정 체제를 더 강화했다 봐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 마음대로 갈 겁니다. 예, 자 교수님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지금 워낙 미국하고 관계가 좀 물론 안 좋았지만 지금 뭐 거의 전쟁 직후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던 사이였는데 북한이 평양으로 미국의 언론인을 잇따라 초청을 하고 있다. 사실은 그 미국인의 입국이랄지 이런 거 다 금지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초청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미국 기자들이 갈 때도 예. 미국 국무선의 얘기해서 여권을 새로 받았을 겁니다. 지난번에 9월 1일부터 일반 여권 가지고는 북한에 못 간다고 했기 예,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여권을 새로 받아서 갔겠지만 예, 북한이 노리는 거는 지난 작년도 5월 달에도 당대하면서 세계에서 많은 언론인들 100몇십 명의 언론인들을 불러들였죠. 자, 외국에 언론이 있는 동안에는 김정은이가 당대회장에서 며칠 있어도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적어도 외국의 기자들이 100여 명 있으면은 예. 그 기간 동안에는 김정은을 타격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만약에 미국 기자들을 현재 여러 회사죠. 뭐 NBC도 있고 CNN도 있고 예, 뭐 예, 여러 회사를 대부분 다 이제 초청을 했는데 예. 미국 기자가 있는 동안에는 타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확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도 역할을 하고 예. 이 사람들이 평양에 있으면서 평양의 예. 발전상 예.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평양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때려부셔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예. 당신들이 우리하고 협상을 하려 그러면 우리의 핵을 인정하고 우리하고 회담을 실행해야 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려고 이제 불러들인 거로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CIA 국장이죠. 마이크 폼페오인데 이 사람이 이 북한의 핵무기 능력 완성이 몇 개월 안에 좀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군가 안보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국 정보국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자, 이 CIA 국장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도 뭐 거의 뭐 매티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CIA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책관 상관없이 정보만 담당하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예, 예. 지난번에 CIA가 미국 국방성 산하의 미국 항공우주연구소하고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북한이 지난번에 화성 14형을 쐈을 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완성 평가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사람들은 이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한 10,000km 날릴 실력을 보여줬지만 재진입 기술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정반대다. 예. 만약에 정상 발사를 했으면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것이고 고각 발사하는 굉장히 힘든 여건 속에서도 탄두가 다 타지 않았다는 것은 예. 오히려 북한이 현재 재진입 기술까지 다 완성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그래도 북한이 분명히 11,000km, 10,000에서 12,000km를 날려보내야 확실한 실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몇 개월 남았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래도 정상 각도로 발사해가지고 10,000km 이상을 날린 걸 보여줘야만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된 거로 본다. 예.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이달 중으로라도 예. 북한이 ICBM을 쏴서 10,000km 이상을 날린다면은 바로 CIA 국장이 얘기했던 바로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난번에 미국 군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대기 중이었다. 근데 이 시기가 화성 12형 도발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만약에 이번에도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말 이번에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 대기 그 이상의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미국의 B-1B 폭격기 2대가 미국의 F-15C하고 동해상에서 이렇게 위력 시위를 한번 했죠. 예. 북한의 NLL 돌파를 해서 원산, 그다음에 신포, 그다음에 풍계리합까지 근처까지 가서 돌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국이 무력 시위를 한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을 타격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B-1B가 한 번 또 우리 휴전선을 이렇게 동해상에서 예. 우리 공군기하고 가로질러 갔죠. 동군 공군기와 함께 예. 공대지 미사일 훈련을 하고 또 우리 F-15K와 같이 휴전선을 해서
서해상에서 공대지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그게 10월 10일 날 그 밤이었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하 벙커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예. 10월 10일 저녁이 어떤 때입니까? 아. 만약 북한이 그때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발사하려고 그 미사일을 끄집어내서 예. 연료를 주입한 상태에서 쏠라고 끄집어냈었으면 제가 볼 때는 비원비가 그대로 예. 토마크로 때렸다고 나는 보거든요. 아유, 네, 그래. 일촉즉발의 물론 이름은 다릅니다.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때렸다가 대통령 지시를 받아가지고 때렸다 하더라도 북한이 반격을 못 할 겁니다.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아까 토마크가 이 핵 잠수함에서 예, 예. 발사 대기 상태에 있었다.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이제 오늘까지죠. 예. 저기 미군 잠수함에 잠수작전용 잠수정이 부착돼 있어서 미군의 네이비실 특수요원들이 이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잠수작전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이 미군의 네이비실이라면 굉장히 그 정말 특수한 훈련을 받는 부대로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자, 어떤 훈련이고, 자, 뭘 대비한 겁니까, 이게? 네, 지난번에 왔던 부산항에 들어왔던 그 오하이오급 미시간호가 이제 굉장히 크죠. 예. 18,000톤급 되는데 그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잠수정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게 시일 딜리버리 위클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 무인 잠수정이고 거기에 이제 6명에서 10명 정도가 하나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기 배터리 힘으로 해서 해안에 근접해가지고 예. 저 실을 갖다 네이비 실 대원들을 이제 이렇게 침투시키는 그 장비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실이 수중으로 들어가서 작전하기 힘든 것이 대동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대동강 거기에 남포강으로 만들어놔서 내가 볼 때는 별 효율성이 별로 없고 청천강 쪽으로 해서 혹시 뭐 그 영변에 핵세를 타격하러 들어갈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예. 김정은 참수하러 갈 때는 실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평양으로 들어가려면 남포관문 때문에 예. 아무리 잠수정이 적다 하더라도 관문에 이 톱니바퀴 같이 당기는 그런 관문을 통과하기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좀 실이 들어가려 그러면 예. 공중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해상 들어가는 것은 뭐 훈련을 하는 건 좋은데 예. 내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이제 남한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할 때 가장 위력적이고 저희들이 가장 또 두려워하는 게 장사정포 아니겠습니까? 예, 전쟁 초기에 이걸 무력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이제 미사일이 있을 텐데 이 3종 세트가 어제 이제 국감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대 게임 체인저 이야기도 같이 했고요. 자, 이런 전력화 사업이 북한에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이게 유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방향은 바로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육군도 그렇고 육군의 뭐 5대 게임 체인저. 예, 예.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바로 북한이 요구하는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비대칭 무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북한이 안 가진 비대칭 무기 5종을 해가지고 북한을 타격하겠다는 뜻인데 예. 현재 북한이 그 비대칭 무기를 가진 것은 핵무기하고 화학무기,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무기 이런 거 우리가 안 쓰는 걸 이제 북한이 가진 게 이제 북한의 비대칭 무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현재 우리를 따라갈 수 없는 5가지 무기와 이제 기동부대 무슨 뭐 그다음에 특수무단 참수작전 부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뭐 드론 뭐 로봇을 이용한 뭐 부대를 또 창설하고 예.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게 육군 쪽이고, 공군은 이제 삼척 체제 쪽에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호크 같은 거를 이제 도입을 해서 예. 북한에 대한 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고고. 예. 그다음에 해군 입장에서는 해군은 현재 그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을 이제 앞으로 2020 한 1, 2년 2년부터 이제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이지스 구축함 세정하고 호위함을 합쳐서 이렇게 기동 여단을 또 하나 만들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 P3C가 한 10대쯤 있는데 그걸 대폭 확보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리온하고 링스헬기 부대를 창설을 해서 이걸 합쳐서 이제 기동 전단을 만들겠다. 항공 전단을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항공 사령부를 만들겠다네요. 사령부와 전단은 다른 것이 다르죠. 별 2개하고 별 1개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항공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야심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각군이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야심차게 얘기하는데 예. 돈이 문제고 예산 확보가 문제고 어디다가 이제 돈을 먼저 투입하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예, 또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병력이 현재 부족합니다. 현재도 해군은 현재 4만 1,000명으로 좀 묶여 있는데 현재도 한 4,100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부대에 있는 병력을 뽑아서 새로운 부대를 이제 만들고 그러는데 예. 앞으로 현재 지금 얘기했던
기동전단하고 이제 항공사령부를 만들게 되면은 3,000명이 더 추가로 부족한다 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고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군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예. 문재인 정부가 장병들의 그 복무 기간을 1년 이제 6개월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1년 6개월 하면 병력이 더 줄어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돌아가죠. 지금까지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